네, 검찰에 송치되기 전 얼굴이 공개된 문형욱.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여러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 리포트에 나오지 않은 문형욱의 모습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.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형욱 씨 왜 그러셨습니까?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. 왜 어린 여학생들한테만 그랬습니까? 네, 죄송합니다. 지금 얼굴 공개됐는데 심정 어떠신가요?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. 글쎄요, 문형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알기 쉽지 않죠. 이런 범죄를 또 저지른 사람이기도 한데,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. 조주빈, 박사방 조주빈은 그때 이렇게 얼굴 공개되는 과정 때 기억에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본인이 준비한 얘기만 하고 질문에 답변 안 했는데, 이 문형욱 같은 경우는 비교적 성실하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조금 무섭다는 생각들. 과연 저 사람이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?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걸까? 본인의 행위가 그 피해 여성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라는 것들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포토라인에 되게 얼굴을 가리고 물론 사진은 이미 공개돼 있지만 묵묵부답 하는 게 잘했다는 거 아닌데 그게 일반적입니다. 그렇죠. 피하고 싶잖아요. 포토라인에 그렇게들 많이들 해왔는데 너무나 담담하게 더 나아가서 당당하게 비칠 정도로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아마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. 글쎄 모르겠어요. 이제 아마 수사를 거치고 공판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 사람의 범행 동기라든지 그런 어떤 실제 속마음 같은 걸 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죠. 결국 마지막에 법정에서는 뭐라고 진술하는지. 네, 평론가님 또 이제 문형욱이 보면은 2018년부터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한 성착취물이 3,0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을 유포한 것도 잘못이지만 본인도 지금 시인한 게 있잖아요. 성폭행 지시하는 거 3건. 그렇죠. 제가 보기엔 그 3건이 전부인지 사실 더 있을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. 자,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김 변호사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거 좀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공포스럽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좀 보면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그냥 보이잖아요. 그죠? 길거리에서 저 청년이 내 옆을 지나가면 제가 위기감을 느낄까요? 위기감 전혀 안 느낄 것 같아요. 그리고 범죄자라고 느낄까요? 전혀 안 느낄 것 같아요.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요. 그래서 사실은 더 공포스럽다는 거고요.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익명성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해요. 익명성 뒤에 숨어서 결국 이제 괴물 같은 짓을 해도 이게 이제 괜찮을 거야.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유의 범죄들이 횡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.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을 끌었던 게 이 문형욱이 취재진의 질문 가운데 하나 이제 조주빈과 어떤 사이냐에 관련 없는 사이라고 했거든요. 물론 무슨 사이인지는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겠지만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는 이렇게 연루되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? 글쎄 일단은 실제로 아무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있죠. 활동 영역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. 근데 두 사람이 대화했던 내용도 사실 공개되고 그런 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. 그렇죠. 대화했던 공개 가지고 누가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좀 일종의 그런 논쟁이 좀 있었다는 보도는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결국 이제 범죄를 같이 이제 같은 류의 범죄라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공모했는지 안 했는지의 관건이거든요.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현재까지 보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두 사람의 어떤 범죄를 함에 있어서 공모했을 것 같은 어떤 연결고리까지는 아직은 보도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따로따로 아마 범죄를 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문형욱을 포함해서 N번방 관련자 4명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들에게도 강력한 좀 처벌이 내려질까요? 그래야 되겠죠. 그런데 아마 이 중에서 가장 큰 형을 받을 사람은 조주빈하고 결국 이 사람 아니겠어요? 문형욱이라고 하는 사람.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순 몰카 범죄가 아니라 성폭행 지시 혐의들이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아직까지 자백을 하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진 않은데 그 부분이 아마 인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단순한 몰카 범죄를 떠나서
성폭행, 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량이 좀 더해질 거기 때문에 아마 네네. 재발 처벌을 받게 되죠. 그렇군요. 네. 어쨌든 지금 이런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국회에서도 다양한 N번방 방지법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논의가 되고 있고 이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는 뭐 별 이견 없이 지금 지나갔는데 지금 또 다른 N번방 방지법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. 이게 뭐 N번방 방지한다는 게 좋은 일인데 왜 논란이 되고 있나 싶어요. 네.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. 예.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뭐 개인 간의 사적 대화를 뭐 규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인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현재 N번방 관련해서 이제 추가 입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. 네네. 그래서 여야 간에 일단은 뭐 처리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22일 아마 이제 본회의 때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이제 보이는데요. 지금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. 그러니까 개인 간의 사적 대화 규제가 아니다, 뭐 방통위는 얘기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에게도 뭐 법 적용되도록 법제 정비한다,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글쎄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방통위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지금 보면 누굽니까? 한 사람 지금 해외로 내보내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손정우요. 되고 있잖아요. 손정우.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럼 해외에서도 그러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데려와서 뭐 처벌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은 역시 이제 법에 관할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런 부분을 이제 방통위 쪽에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것 같고 아마 이제 입법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지금 최종 조율 과정이니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뭐 지금 이 N번방 방지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게 뭐 여러 이제 대화방 이런 거를 정부가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방통위 측에서는 개인 간 사적 대화를 규제하는 것 아니다 이런 좀 해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텔레그램 지금 N번방이 개설됐던 텔레그램은 해외에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이게 법이 아무리 입법이 돼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N번방 방지법이 될 수 있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법제사법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본회의 법안 처리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야가 뭐 제대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.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속보들 다뤄봤습니다.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